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 공무원 학원 영어 강사 헤더진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도 국가직 공채 필기 시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모든 수험생들에게 꼭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하나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짧은 휴식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지방직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 휴식은 짧게 취하시되 또 이 시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우리가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저는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영어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세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이라던가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또 총평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난도랄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세부 문항들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지방직 시험에 대한 그런 대비를 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문항 분석은 예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가 어휘 표현 부분에서 생활영어 문항수가 2문항에서 3문항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문법에서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은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문항수의 차이가 좀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동의어 비중이 좀 많이 높은데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동의어 반 빈칸 어휘나 동사구 추론 반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어휘 습득을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밑줄 어법성 그다음에 영장문에 대한 어법성 판단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 이 정도로 해서 늘 나왔던 구성으로 한 문항씩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독해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4가지 이렇게 유형으로 구분을 했었었는데 문항수도 전년도하고 비교했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짜임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또 3문항 정도씩 나왔죠. 그래서 거기서 연결어 추론이 있었었는데 올해는 연결어 추론은 빠진 상태로 어구 추론 2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항 구성은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늘 나왔던 구성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난도.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영어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책임지는 공무원 수험 전문가로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평이한 난도로 출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작년도죠. 2022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제 경향을 한번 영역별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휘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어휘는 일단 동의어 비중이 상승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문항, 3문항 요 정도라고 하면은 올해는 아예 그냥 4문항 어휘 문제가 다 동의어로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기출 어휘와 기본 어휘로 구성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출제 기조 중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어휘 문제 난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깊숙이 어려운 어휘를 안 해오셨어도 기본적인 어휘랄지 기출됐던 어휘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역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생활영어 문항 비중 우리가 2문항에서 3문항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법 보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범위 요소 내에서 역시 출제가 이루어졌다. 뭐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뭐 수일치라던가 시제일치 연결어, 뭐 접속사 that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능동태, 수동태, 그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 조동사, 슈도의 생략 등등 해서 늘 전통적으로 다뤄졌던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과정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학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무리 없이 바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쉽게 이거 내가 아는 거네라고 풀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스치듯이 배우셨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열심히 다룬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었죠.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였었죠. 전치사 until을 쓰느냐 by를 쓰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제가 최근에 바로 시험이 이루어졌던 주차에 또 우연스럽게도 이 문제를 바로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finish라는 동사는 우리가 또 by하고 세트로 외워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찌됐던 간에 뭐 운이 좋았지만 어찌됐던 간에 그 문제가 또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 어려움을 느끼시는 수험생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ery other 단수 명사 이런 것들 개념들인데 이런 어떤 대명사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그 부분을 보지 않으셨으면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법 문제를 풀 때 뭔가 이렇게 알쏭달쏭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놓쳤던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소거법을 활용해서 정답을 좁혀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또 그런 테크닉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해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도의 지문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항 비중 대체적으로 유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국가직 시험 이전에 이 출연형 문제 확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특강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드렸었고 관련된 영상도 촬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치러진 시험을 통해서 출원 유형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영어에서는 이 추론 유형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서서 언급했던 문제 유형 중에서 글의 일관성 관련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삼총사 기억하고 계시죠? 흐름상 어색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삽입, 글의 순서 맞추기, 그 다음에 또 빈칸 어구 추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추론하고 관련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항 비중이 상당히 좀 넓어진 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늘 여러분들이 어려워해 왔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계속 그 해법을 계속 세뇌를 시키듯이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 되게 좀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연습해왔던 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 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방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방직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에서는 일관성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단서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푸셨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려운 유형이다 보니 일관성 문제하고 빈칸 추론 특히 이제 나책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20번 문제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문 길이도 길고 내용적으로도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출제 경향 우리가 영역별로 분석을 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항별로 한번 상세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정답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해보죠. intimate 하게 되면은 이거는 친밀한, 친한 또는 가까운 그런 의미죠. 내용적으로도 보시면은 그녀의 친한 친구들, 뭐 가까운 친구들 요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정답은 여기서 우리가 가까운, 친밀한 그런 의미로 2번에 close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단어들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 않은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쉽게 푸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죠.
incessant란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동사 기억하고 계시죠? cease 하게 되면 동사로서 이게 중단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근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파생한 그런 형용사형이고요. in이라는 부정의 접두어가 들어간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멈추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rapid는 빠른 거죠. significant 하면은 뭐 중요한 상당한 그런 의미였고 intermittent 했는데 이 단어도 많이 우리가 봤던 표현들이죠. 간헐적인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의 constant,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단은 제가 이제 해설이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인 지문 번역 안 하고 요 문제 풀이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홀드오프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동사에 대해서 외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이 동사구에 대해서. 그랬을 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체 예문에서의 이 맥락상 얘가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동사 자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해보죠. Because of the pandemic, the company had to hold up the plan 이렇게 났는데 자,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이죠. 전염병 때문에 그 기업은 그 플랜을 홀드 오프 해야만 했었다. 의무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직원들,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겠죠.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hold off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상적이라고 하면요.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계획을 뭐를 해야 됐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홀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딱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elaborate 하게 되면요. 이건 형용사로서는 정교한 이런 의미가 있지만 동사로 쓰게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 release 하면은 발표하다. 뭐 또는 해방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자, modify 하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가 변경하다, 수정하다라는 뜻이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되게 맥락상 또 괜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uspe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suspend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중단하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어디를 걸다 매달다라는 뜻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루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사실 계획을 수정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우리가 미뤄야만 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홀드오프가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자, abide by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많이 공부했던 그런 동사구 표현이었어요.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맥락상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요. 자, 보죠. 그가 자, 블라블라죠. 고등법원의 결정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follow 그 느낌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는 follow는 아니지만 맥락상 가장 적합한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걸 따른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맥락상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고한다거나 연기하거나 발표하다 이런 애들은 맞지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어휘 같은 경우는 좀 선택지조차도 기본적인 그런 어휘와 출제됐던 어휘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다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어법성 판단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강조했던 구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구조냐면은 주어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내에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보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하필이면 목적어가 it이 등장을 했더라.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possible, 형용사죠. 이렇게 끝나면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이거 무조건 빼박이에요. 몇 형식이다? 5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투부정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 적어보죠. 투부정사가 들어갔다. 그럼 문법 문제에서는 이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뻥 보태서 한 100번은 진짜 연습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it은 해석이 되지 않는 가목적어.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진목적어로 봐주시고요.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반반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죠. 주어는 동사한다. 투부정사하는 것이 형용사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해보죠. Advances 이렇게 나는데 자, 장기 이식 기술이겠죠. 그래서 이식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 진보는 만들었다. 뭐를 가능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가목적으로서의 it 아주 괜찮은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while 부사절에 이어서 주절이 나왔는데 자 대세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부터 볼 건데 it is argued that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it은 뭐가 된다? 무조건 가주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진주어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진주어 다시 말하면 품사적으로 명사절이다. 그러면 이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당연히 뭐가 돼야 될 것이다? 접속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접속사 다음에는 다 같이 무슨 절이? 오케이. 완전한 절이 이어진다. 요거 확인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됐다음에 이어지는 구조 보도록 해보죠. The biomedical view of organ transportation as a bounded event 이렇게 났고요. 자, 위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삽입된 관계 대명사절이기 때문에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실질적인 대절의 주어 여기 주어가 나왔고 동사는 바로 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onceal에 대한 목적어로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에서 목적어까지 연결된 완전한 절이 올바르게 이어졌습니다. 일단 대수는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3번 정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conceal 이게 은닉하다 숨기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봤더니 됐다음에 주어고 이 주어에 따른 본동사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본동사다. 그럼 무슨 일치? 수일치, 시제일치, 태 요거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일치를 좀 따져봤더니 누가 보더라도 주어는 view가 되는 거죠. The view. 그럼 이건 단수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conceal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단수형인 conceals 해서 s를 붙여야지만 올바른 구조가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관계대명사 대세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부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괜찮은 구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6번 어법상 옳지 않은 거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태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요소들도 좀 볼게요. 여러분 assignment라는 단어는 이거는 과제란 뜻으로서 이거는 셀 수 있는 명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 다음에 복수명사 좋았고요. 동사 수일치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be expected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된다 요 정도 의미인데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자, 뭐가 등장했냐면은 BPP 구조로서 수동 부정사로 구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turn in 하게 되면요. 이거는 타동사 구로서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turn in something 목적어가 이어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여지없이 준동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to turn in 했었으면요. to 부정사의 새끼 목적어인 명사가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타동사에서 파생했는데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능동 구조가 아니라 여기처럼 수동 구조로 올 수 있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모든 과제들이 제출이 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의미 다 이 수동 부정사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보도록 해보죠. 자, 2번은 그냥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너무 단골.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거를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되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hardly 부정어구 나왔죠. 근데 A 하자마자 B 했다라는 표현인데 일단은 호응하는 접속사가 괜찮아야 되겠죠. 그래서 hardly when 좋았어요. 내지는 뭐 우리가 hardly before, scarcely when, scarcely before 이거 다 가능했습니다. No sooner than도 같은 의미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정어구에 이어서 이어지는 문장은 여러분들 문장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관용적 시제에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제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과거 완료, had pp를 쓰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접속사 뒤에는 과거 동사로 써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I had clothes인데 의문문의 어순이기 때문에 had 주어 pp로 온 올바른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응하는 접속사에 이어지는 동사의 시제 역시 began 과거 동사 적절했고요. begin에 대한 목적어로는 기억하시겠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3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recommend, 주장, 명령, 제안, 요구 동사 기억하고 계시죠? 권유 동사인데 이렇게 되면은요, 종속절은 수일치, 시제일치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뭐를 쓰게 돼 있다?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죠. 맥락상 당위성의 의미가 좀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중개인은 제안한 거죠. 권유를 했는데 그녀가 그 주식을 살 것을 이런 뜻이죠. 당위성 좋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돼 있다? should가 있어요. sh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었는데 얘가 생략이 되다 보니 동사 원형이 바로 이어진 이것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해보죠. A woman with the tip of a pencil stuck in her head has finally had it removed.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여성이에요. 근데 어떤 녀석이냐면은 the tip of a pencil 하니까 이 펜슬 끝이죠. 연필의 끝 부분이 그녀의 머리에 박혀진 상태로 있는 한 여성.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펜슬의 끝부분은 그녀의 머리에 박혀진 거기 때문에 PP로 구현된 것은 나쁘진 않았어요. 전체 주어가 A woman이 되는 거고 동사가 이제 has had가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썼는데 자 보죠.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it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준동사 나왔다. 일단 우리 무조건 몇 형식 가자? 5형식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remove라고 하는 동사는요. 뭐뭐를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had 썼죠. have pp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역동사 have를 썼기 때문에 호응하는 목적보로 동사 원형 오는 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맞아떨어지려면 얘가 타동사 출신이니까 여기 뒤에 새끼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어가 부재 상태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펜슬의 끝인데 펜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가 되어 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보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수동 관계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얘가 아니라 수동의 의미일 때는 무조건 pp를 써주시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대상의 병치, 그다음에 배수 비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인데 기억하시죠? 일단 배수사가 먼저 나와주고요. 예.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s 원급 as를 쓰는 방법이 있고 사실 이게 아니라 비교급 then이 와도 돼요. 비교급 써주시고 호응하는 접속사 than 이렇게 해서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as old as 아니면 older than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의 병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 고양이는 자 보시면은 그의 고양이보다 3배는 더 나이를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비교 대상은 원래 his cat이죠.
his cat 이렇게 다 쓰는데 cat 하면 촌스러우니까 소유격 더하기 명사를 하나로 표현한 거 그게 바로 뭐였죠? 오케이. 소유 대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his는 기억하시죠? 소유격도 his고 그의 것 해서 소유 대명사도 우리가 his로 씁니다.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우리는 그 일을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한다. 자, 바로 그 문제의 전치사의 쓰임인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until하고 by의 차이를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until을 쓰는 경우는 그거죠. 약간 그때까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뭐 stay 같은 동사를 쓴다던가, 그쵸? li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내용이 나올 때는 until이 맞아요. 근데 똑같은 우리말에서는 뭐뭐까지인데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finish 보이시죠? 예, 마무리가 된다거나 complete 어떤 동작이 끝난다거나 이런 식의 동사를 활용해서 쓰게 되면은 동작의 완료 느낌이 되면 그때는 바로 by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좀 까다롭게 느끼셨겠지만 요거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쓰는 표현이라서 알아두셔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by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녀는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표현이 그거예요. 뭐 4년에 한 번, 뭐 5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every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4주에 한 번이다. 그럼 every 뭐 4 weeks. 그 다음에 내지는 서술을 써서 every fourth wee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단수 명사를 쓰느냐 복수 명사를 쓰느냐 이거 많이 연습하셨죠. 근데 제가 이 관련한 내용을 말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말했던 게 바로 이 every other 한 번 걸러라는 표현이었었어요. 한 번 걸러.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이니까 하루 걸러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이에요. every other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단수 명사. 복수를 절대 못 써요. 나머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 3번 맞는 문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너는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우산을 갖고 가는 게 낫겠다. 자, 요것도 많이 강조했던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 if의 대용 표현이었죠. 그래서 if의 대용 표현 여러 가지 알고 계셔야 된다.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in case 원래는 대시죠. 대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대는 뭐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하거나 뭐뭐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조동사 쓰임 아시죠? had better 동사 원형 해주셔서 뭐뭐한 편이 낫다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다 괜찮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 옮긴 것은 2번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는 다 푸셨기 때문에 쉬운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요거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택지 잠깐 볼게요. 선택지 잠깐 보시면은 4번이 정답이었었죠. 그래서 콜린의 중요성은 has been stressed since the late 90s in the US 이렇게 나는데 자, 미국에서는 90년대 후반 이후로 계속 강조되어져 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후로 이 콜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여기 나왔죠. Since the late 90s가 나왔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해보죠. There isn't enough awareness about Colin eve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이렇게 났는데 자, 볼게요. 지금 의료 전문가들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헬스케어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도 콜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검토하지 않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콜린에 대해서. 언제로? 90년대 후반 이후로. 그러니까 오히려 90년대 후반 이후로는요. 검토도 안 해 자료. 그다음 정책도 세우지 않아. 오히려 강조를 했다라기보다는 무관심한 상태라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인식이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9번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일치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3개가 다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택지를 항상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있는데 선택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지문 읽어가면서 우리가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는 이런 수순으로 가시면 돼요. 빠르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Sorry. 자, 1번부터. The number of coffee houses was smaller than that of any other business 이렇게 났는데 자 보시면은 이 커피숍이죠. 커피 하우스의 숫자는 다른 어떤 그런 사업체의 숫자보다 더 작았다. 그러니까 과거에요. 커피 업체들이 좀 작았다. 그다음에 2번 Customers were not allowed to stay for more than an hour in a coffee house 했는데 자 보시면 고객들이죠. 고객들은 커피 하우스에서 1시간 이상 동안 머물러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어떤 상황인데 1시간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커피하우스에. 그랬는지 보시고 3번 Religious people didn't get together in a coffee house to chat 했는데 자, 이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커피하우스에서 이렇게 또 수다를 떨기 위해서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났는데 자, 과연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고요. 자, one could converse even with unknown table mates in a coffee house 했는데 자, 사람들은요. 이 커피 하우스에서는 자, 모르는 그런 테이블 메이트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테이블 같이 쓴다라는 이유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런 내용을 찾아봐 주시면 돼요. 이거는 쭉 한번 볼게요. 자, around 1700, there were, by some accounts, more than 2,000 London coffee houses 이렇게 나와서 보이시죠? 2,000개예요.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occupying more premises and paying more rent than any other trade 했는데 다른 어떤 그런 트레이드보다도 더 많은 그런 건물들을 점거했고요. 더 많은 그런 렌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더 작았다? 아니죠. 굉장히 아주 지배적인 그런 업체였어요. 1번 아웃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해보죠. 자, 지금 보니까 they came to be known as penny universities 있는데 진짜 대학은 아니고 이렇게 1페니, 2페니 동전이죠. penny universities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요. for their price 그 가격으로 penny 가격으로 one could purchase a cup of coffee 그쵸? 그리고 sit 4 hours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했었으니까 1시간 이상은 머무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거 아웃이라는 거죠. 되셨죠? 자, it's a coffee house specialized in a different type of clientele 했는데 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계층들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하면요. 개신교도들이에요. 신교도들이죠. Puritans 나왔고 청교도들. 그다음에 Catholic Jews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일단은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종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채팅하기 위해서 커피하우스에서 함께 있지 않았다? 아니죠.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4번 내용이 어디에 나왔나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도록 해보죠. The coffee houses provided England's first egalitarian meeting place 있는데 egalitarian meeting place 굉장히 최초의 평등한 만남의 장소예요. 이런 걸 제공했는데 바로 이곳에서는 a man chatted with his table mates. 테이블 매트하고 떠들 수가 있었는데 그가 그 사람들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랑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수다 떨 수 있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순서대로 쭈루룩 선택지들이 배열됐기 때문에 선택지 먼저 읽어주시면서 지문으로 가서 대조해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 두 문항 충분히 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생활영어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세 문항 보도록 해보죠. 자,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I got this new skin cream from a drugstore yesterday. 자, 보니까 새로운 스킨 크림 하나 샀어요. It is supposed to remove all wrinkles. 자, 모든 주름을 없애줄 것 같고 make your skin look much younger. 너의 피부를 훨씬 더 어리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크림 자랑을 했더니 B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y don't you believe it? 너 왜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긍정일까 부정일까? 이 스킨크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A는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몇몇 블로그에서 뭐 이런 걸 읽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선택지에서 찾아보죠. 1번이 I don't buy it. 나 안 살래.
부정적인 반응 딱 좋네요. 정답은 1번이 될 거고요. It's too pricey 하면은 너무 비싸네 이런 뜻이고, 그죠?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뭐 도움을 줄 수 없어 이런 뜻이니까 맞지 않고,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이야. 요것도 좀 아니죠. 정답은 1번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11번 같은 경우는 자, 뭐 선택지가 되게 좀 길게 나왔지만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I'd like to go sightseeing downtown에서 시내 관광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Where do you think I should go? 내가 어디 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물어봤어요. B가 I strongly suggest you visit the National Art Gallery 해서 나는 너가 국립 미술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을 제안해, 강력하게 제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Oh, that's a great idea. What else should I check out?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일단은 뭐 수긍했죠. 좋은 생각이다. 그 밖에 뭐를 내가 좀 확인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B가 이제 뭐 체크아웃 해야 될 내용을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A가 I don't have time for that.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으로 해요. 그럴 만한 시간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B가. 그랬더니 A가 나 그럴 시간은 없어. 나는 3시에 클라이언트를 만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제안했을 법한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1번 보죠. This is the map that your client needs인데 클라이언트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그 지도야. 이건 아니죠. 자, 2번 보죠. A guided tour to the river park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 밖에 뭘 한번 내가 확인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리버파크로 가는 가이드가 딸린 투어야. It takes all afternoon. 오후 내내 시간이 걸리긴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트 갤러리 말고 그 밖에 다른 거 이렇게 했더니 가이디드 투어를 제안을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그럴 만한 시간은 없는데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몇 번으로? 2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뭐 가능한 한 빠르게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체크아웃 타임은 3시다. 뭐 이상하죠. 이건 우리가 accommodation, 호텔 같은 데서나 쓰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었어요.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짝지어진 대화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1번부터 He's finally in a hit movie. 드디어 영화 히트를 쳤네. Well, has got it made. 그러게 그가 드디어 그것을 이루었어. 해냈어. 뭐, 훈훈합니다. 자, 2번 I'm getting a little tired now. 살짝 피곤해. Let's call it a day 했는데 우리 정말 많이 했던 표현이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뜻이었죠? Call it a day.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일을 마치자. 이 정도 표현이었죠. 그래서 피곤하다 그랬더니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괜찮은 표현이었어요. 3번 The kids are going to a birthday party 이렇게 났는데 애들이 생일 파티에 갈 거야. So it was a piece of cake. 따라서 그것은 식은 죽 먹기네. 그죠? 누워서 떡 먹기네. 이건 쉬운 일이다라는 뜻의 그런 관용구였죠. 요거는 어울리지 않죠.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마무리해 볼까요? I wonder why he went home early yesterday. 그가 어제 왜 이렇게 집에 일찍 갔는지가 좀 궁금해.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걸 말했더니 B가 I think he was under the weather. 자, 우리 정말 많이 했던 표현이죠.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 저 동년배만 하더라도 날씨가 이제 구름 끼고 흐리면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이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몸이 안 좋은 그런 관용구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다음에 헤더진 복화에 있는 모든 그런 표현들이 다 역시 이번에도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생활영어까지 마무리가 이루어졌네요. 네, 그러면 13번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13번부터는 우리가 또 대입학 문제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문 길이, 그다음에 뭐 난도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메인의 흐름을 꺾는 부분들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 말인즉슨 처음에 제시됐던 어떤 그런 핵심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내용이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The feeling of being loved and the biological response is stimulated is triggered by nonverbal cues 이렇게 나는데 자 이렇게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자 요게 이제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죠. 비언어적인 단서들에 의해서 유발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거,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단서 이런 것들로 유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의 어떤 어조라던가 그다음에 얼굴 표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바로 느껴지는 그런 촉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 nonverbal cues를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서 rather than spoken words 비교 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spoken words 하면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말. 그래서 말보다는 오히려 뭐가 이런 비언어적인 단서 이런 것들이 make us 우리를 feel that blah blah라고 느끼도록 한다. 이게 이제 주제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느끼도록 하냐면 the person we are with 하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is interested in, understands and values 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은 when we're with them 우리가 이제 그들하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긍정적인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일단은 제목 찾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핵심어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죠. How do wild animals think and feel?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는 굳이 따지면 핵심어라고 볼 수 있는 게 야생동물인데 전혀 아니었죠. 자 이번에 communicating effectively 했는데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비밀이다. 여러분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랄지 성공 핵심어 전혀 아니었습니다. 2번 보죠. Non-verbal communications 이렇게 나는데 요거 딱 좋죠. 예, 요거 딱 좋죠. 그 다음에 speaks louder than words 했는데 이 words가 아까 이전 화면에서 뭐로 나왔었죠? 말, spoken words라기보다는 오히려 non-verbal한 이런 단서들이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이게 더 세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verbal cues 하면요. 말로 하는 단서니까 처음부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 찾기는 항상 이렇게 핵심어가 들어간 선택지가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흐름도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자, 주제 찾기. 자, 주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대입학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었을 때 뭔가 부정적인 그런 연결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히 이렇게 뭐 nonetheless, however, but 이런 애들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가 등장을 하냐면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주제 대입학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필자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 시작이 됐다. 이거는 뭐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뭐 지문의 흐름이 네, 뒤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지만 솔직히 뒤에도 보시면 계속 if you lose or break a position 해갖고 계속 뭐 관련된 예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면만 통해서도 충분히 정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어, 흐름 집중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times like holidays and birthdays when toys and gifts accumulate in a child's life. 이렇게 나는데 이런 때가 있죠. 뭐 명절이 되거나 생일인데 이때는 어떤 때냐? 장난감이나 선물들이 아이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막 쌓이는 거죠. 뭐 그죠? You can use these times. 여러분들은 이 시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To teach a healthy non-dependency on things 이렇게 나는데 자, 요게 일단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뭐를 가리키냐면은 건전한 비의존성. 근데 뭐에 대한 비의존성? 어떤 사물들, 물건들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되게 물질주의적이잖아요. 나 물질 사랑해 우리.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된다. 비의존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Don't surround your child with toys 하니까 너 아이의 그 자녀의 주변을 장난감으로 둘러싸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감은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instead 오히려 대신에 arrange them in baskets 하니까 그 장난감들을 basket 어떤 그런 basket 안에 바구니 안에다가 잘 정돈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have one basket out at a time 해서 한 번에 하나의 basket만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스켓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잘 넣어놓은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만. 그리고 rotate baskets occasionally 하니까 때때로 바스켓을 로테이션 시켜라. 그러니까 이것 꺼내서 한번 놀고 저것 꺼내서 한번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들한테 무력을 주지 말라는 거야. 10손가락에 다 주지 말라는 얘기죠.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if a cherished object is put away for a time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한번 보도록 해보죠. 만약에 소중한 그런 어떤 물건이 is put away for a time 한동안 치워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인데 뭐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지금 못 볼 수 있잖아요. 치워진다면 bring it out 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 이거는 create a delightful remembering 해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맨날 내가 그걸 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일단 치워졌다가 다시 걔가 등장해서 그러면 와우 이런 느낌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도 계속 뭐 가정하세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뒤에 있는 내용 안 읽어도 정답은 딱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해보죠. Try to model a good attitude인데 어떤 좋은 태도를 형성하고자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좋은 태도냐면 I appreciated it while I had it.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동안 참 감사했어. 애들한테 이제 감사함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your child can begin to develop an attitude of non-attachment 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애착의 그런 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non-attachment라는 것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어떤 비의존성 이런 것들하고 맥락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흐름이 마지막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찾아보도록 해보죠. 1번 Building a healthy attitude toward possessions 했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서는 things로 구현됐던 거죠. 물건들. 그걸 여기서는 우리가 소유물 possessions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래서 소유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는 거. 아유 볼 것도 없네요. 정답은 바로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장난감을 공유하는 가치 이거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teaching how to arrange toys 하니까 장난감을 정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4번 accepting responsibility for behaving in undesirable ways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아이한테 뭔가 저런 이제 무소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소유욕에 대한 절제력을 가르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에 요지 찾기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지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를 볼 수 있냐면 unfortunately 이런 표현들. 안타깝게도 뭐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무래도 요지 주장이니까 뭐뭐 해야만 하지 않겠니? 이런 식의 전개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화두 우리가 한번 또 핵심어를 잘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Many parents have been misguided 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잘못 우리가 이끌어져 왔어. 오도되어져 왔어요. 뭐에 의해서? Self-esteem movement인데 자존감 운동에 의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self-esteem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존중하는 마음일 건데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misguided 되었다. 약간 부정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운동은 has told them 그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했어. 뭐를? The way to build their children's self-esteem 이렇게 났는데 자녀들의 이런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은 is to tell them 자녀들에게 how good they are at things에서 자녀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자녀들한테 아유 잘했어요. 아우 훌륭해요. 칭찬만 하는 거지. self-esteem 막 올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존감, self-esteem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잘못 이끌어져 왔다라는 거죠. 오해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존감 상승 약간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죠. 안타깝게도 trying to convince your children of their competence will likely fail 이렇게 났는데 자 부정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신시켜주고자 노력을 하는 거 잘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이유가 나와요. Because 왜냐하면 life has a way of telling them unequivocally how capable or incapable they really are through success and failure 했는데 이 인생이라는 것은요. 걔네들에게 블라블라를 말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냐면은 unequivocally예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equivocal 하면요. 이게 애매모호한 불분명한 그런 뜻이었고 부사형이고 on이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 오히려 명확하게 분명히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잔인해. 뭐냐?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뭘 말해줘 자녀들에게? 보시면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무능한가? 근데 뭐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이해가 되셨죠? 성공, 실패 이걸 통해서 너네들의 수준이 딱 이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earch has shown that 연구는 보여주었다. 뭐를? How you praise your children.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칭찬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has a powerful influence.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뭐에? 자녀들의 발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무조건 우쭈쭈쭈 셀프 시스템 이게 아니라 어떻게 칭찬을 할 것인가? 어떻게 칭찬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으로 보시면은 뭐 일부 연구원들은 데플라블라를 발견했다라는 거니까 이거 흐름 안 꺾였잖아요. 그러면 요 조금 전에 제시됐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 연구 사례들이 이어질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쯤 되면요. 중간 다 스킵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바로 어디를 간다? 마지막 가셔도 돼요. 이렇게 푸셨죠? 자, 볼게요. Present children for intelligence 이렇게 났는데 어떤 그런 지능 때문에 아이들을 칭찬하는 거. 이거는 made them fear difficulty 했는데 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Because 뭐 때문에 they began to equate to failure with stupidity 했는데 자, 보시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실패를 어리석음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어떻게가 중요한 건데 지능을 가지고 애들이 뭐 유능하고 뭐 무능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해보죠. 자, 자주 하는 칭찬들은요. 셀프 이스템을 늘려준다. 자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2번 보죠. Compliment on intelligence bring about negative effect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능에 대한 칭찬. 지능에 대한 칭찬은 자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나왔던 거죠. 지능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매력 있고요. 자, 3번. A child should overcome fear of failure through success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꼭 성공을 통해서냐?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4번 Parents should focus on the outcome rather than the process 했는데 부모들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2번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praise하고 같은 표현으로 compliments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보셨던 어휘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 대입학 문제까지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빈칸 어구 추론. 자, 우리가 한번 밑줄 친 부분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 300제, 동영 모의고사, 오답 제거 코드 하면서 이런 빈칸 추론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딱 봤더니 16번 문제는 선택지가 되게 짧아요. 그렇죠? 단어기 때문에 단어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빈칸이 지금 보시면은 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부터 핵심어 플러스 플로우 흐름을 좀 따져가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서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16번하고 20번 이렇게 우리가 빈칸 어휘 어구 추론 문제가 나왔지만 16번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20번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increased popularity of online marketing and social media sharing has boosted the need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for global brands.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 알고 계시죠? 온라인 마케팅 늘어났어요. 소셜 미디어 공유 엄청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광고 표준화죠. 광고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진작시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브랜드? 우리 토종 브랜드 말고 글로벌 브랜드, 세계적인 브랜드. 그래서 일단 핵심어는 얘가 되는 거죠. 핵심어는 요거. Need for advertising standardization. 광고가 표준화가 돼야 돼. Most big marketing, 대부분의 빅 마케팅, advertising 캠페인스들은요. 자, 보시면은 large online presence에서 아주 거대한 온라인상의 어떤 그런 광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소비자들은요, can now zip easily across borders via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자, 인터넷이라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광고 업체들이 to rule out adapted campaigns in a controlled 해서 말 그대로 통제를 하면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어렵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추이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핵심어. 요거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그 결과 나왔죠. 대부분의 글로벌 컨슈머 브랜드들은 coordinate their digital sites internationally 해서 자 보시면 이런 디지털 사이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예시 들어주고 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쭉 나오고 있는데 코카콜라 예를 들어줍니다. 자, social media sites around the world from Australia and Argentina to France, Romania and Russia. 각각 대륙의 곳곳에 있는 그런 국가들을 지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코카콜라 웹하고 소셜 미디어예요. 이런 것들은 놀랍도록 블라블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애들은 지금 뭐를 특징으로 하냐면 친숙한 코카콜라 빨간색, 코크 레드. 그 다음에 아이코닉한 코크 버터 쉐입스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 그죠? 코카콜라 병. 그다음 Coca-Cola's music and taste feeling themes 이렇게 나는데 코카콜라 음악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거의 동일한 그런 테마 음악을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핵심어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standardization.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세계 브랜드에서 스탠다디제이션 하니까 놀라울 정도로 이런 것들을 친숙한 이런 애들을 쓰고 있더라. 그럼 이거는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1번에 experimental. 이건 우리가 실험의, 그쵸? 경험적인 이런 뜻이니까 아니고 정답은 동일한, 획일적인. 정답 몇 번이다? 2번 uniform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건 우리가 지역적인, 국소적인 아니고 diverse, 다양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때는 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코카콜라가 지금 보시면 뭐 색깔이라던가 뭐 마케팅 캠페인 이런 건 다 똑같지만 맛은 다르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국에서 먹는 코카콜라,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 먹는 코카콜라,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먹는 코카콜라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본사에서 이제 bottler, 그죠? 이제 원액을 다 주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각 나라에서 그 바틀러들이 받아가지고 배합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맛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뭐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또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두산이 지금 바틀러죠. 공식 바틀러라서 두산에서 다 해갖고 전국적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북한 빼고 제가 알기로는 좀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에는 바틀러가 3군데였었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은 두산 한 군데지만 예전에는 서울 경기 지역, 그다음에 뭐 여기 전라도, 경상도 지역별로 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카콜라 이렇게 배합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원료 이런 거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부산 콜라와 광주 콜라와 서울 콜라가 맛이 다르다는 거야.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 세대에 계신 분들 중에 좀 달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anyway 여기는 유니폼 이걸로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Sorry. 자, 17번. 흐름상 어색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못 찾으라 그랬어? 일단은 뭐냐? 1번 이전까지의 요 내용에서 핵심어 플러스 1차적인 흐름을 잡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칭어라던가 연결어라던가 그 다음에 어떤 흐름, 전후 맥락 이걸 따지면서 틀린 걸 찾는 건데 중요한 건 특히 이 유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갑작스러운 주어의 변화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주어가 좀 달라진 거죠. 그런 구간들을 좀 봐주시는 건데 이번 시험에도 여지없이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In our monthly surveys of 5,000 American workers and 500 U.S. employers, a huge shift to hybrid work is abundantly clear for office and knowledge workers.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hybrid work라고 하는 좀 약간 어려운 개념? 어렵다라기보다는 약간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뭔지 아시죠? 혼합의, 잡종의 이런 뜻이에요. 섞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 보도록 해보죠. 자, 보시면 5,000명의 미국인 그런 근로자들, 그다음 500개의 미국의 그런 어떤 고용 업체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마무시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동. 근데 어디로의 이동이냐면 하이브리드 근무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에는 디테일하게 썼지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현장에서만 일하고, 그쵸.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만 일했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 코비드 시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죠? 보면은 이제 며칠은 뭐 재택근무하고 며칠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이거 혼합이 된 거죠. 그거 우리가 하이브리드 워크라고 해요. 근데 이걸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뒤에 내용을 읽다가 보면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런 개념이구나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하이브리드 워크로의 엄청난 전환은 대단히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보시면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지식 근로자들이에요. 1번 보죠. An emerging norm as 3 days a week in the office and 2 at home.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 건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하이브리드 워크가 이거구나.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등장한 그런 기준 그건 바로 뭐냐. 일주일에 사무실에서 3일, 집에서 이틀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하이브리드는 개념 설명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cutting days on site by 30% or more 하니까 자, 말 그대로 on site 현장에서의 근무하는 날들을 줄이는 거죠. 30% 혹은 그 이상으로. 좋았어요. 1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긴 중간에는 뭐 빼박이니까 읽어볼게요. You might think this cutback would bring a huge drop in the demand for office space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어떤 감축이 우리 bring a huge drop 엄청난 그런 하락을 가져오겠구나.
뭐에 대한 수요를? 이런 어떤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많이 안 나가면 사무실 공간 안 필요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드롭하겠는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but의 연결사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our survey data suggests 이렇게 나는데 자, 우리의 이런 어떤 설문조사 자료들은요. 뭐를 시사하느냐? cuts in office space 했는데 자, office space에 대한 수요에서의 huge drop 그대로 연결했어요. 그 용어를 갖다 썼죠. 그래서 사무실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삭감인데 자, 한 1% 정도 보통 2% 정도만을 시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휴스 드랍이 아니라 버짓고 야 1% 2% 정도만의 그런 감축이야. 공간이 딱 이 정도만.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뭐를 내포하느냐, big reductions in density, not space 이렇게 나는데 공간이 아니에요. 사무실 공간. 공간이 아니라 density, 조밀도. 이렇게 혼잡한 정도겠죠. 조밀도에서의 커다란 감소 이거를 의미하면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조밀도에 있어서의 감소예요, 사실은. 자, 그다음 거 보죠. We can understand why. 자, 우리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그다음에 보도록 해보죠. High density. 그대로 연결했죠. density란 개념. 그래서 사무실에서의 이런 high density, 높은 조밀도는요. It's uncomfortable. 불편해. 그리고 many workers dislike crowds around their desks인데 많은 근로자들은요. 자신들의 책상 주변에서의 crowds, 혼잡함 이거 싫어해. 예, 막 조밀조밀 모여가지고 막 일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잘 연결이 됐어요. 근데 3번 보실래요? 대부분의 직원들 자 지금 보시면요. 내용이 쭉쭉쭉쭉 전개가 되면서 조밀도 그 다음에 hybrid work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어가 갑자기 대부분의 직원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want to work from home on Mondays and Fridays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서 근무하기를 원한다. 아이 사퇴해야지 퇴직서 써야지 이러면은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대부분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좋아. 그럼 그 다음 거 보자라는 거죠. Discomfort with density 했는데 다시 density 조밀도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시 또 이어진 거죠. 이런 어떤 조밀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은 extends to lobbies, 로비라던가 키친이라던가 특별히 엘리베이터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회사에서의 조밀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작스런 주어의 변경, 내용의 어떤 그런 변경이 이루어진 정답 몇 번이다? 흐름상 어색한 건 3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4번 밑줄 보시면요. 다시 단서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밀도를 우리가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바로 뭐냐. 자 보시면은 그런 현장에서 근무하는 날들을 줄여주는 거라는 거죠. Without cutting square footage as much 해서 그만큼의 어떤 그런 평방 푸티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는 비유적으로 쓴 거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고서. 그러니까 보면은 공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공간은 놔둬두는 거죠. 다만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날들을 줄여주면서 조밀도를 약간 줄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뭐 3일은 50명, 이틀은 뭐 또 우리가 6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정답은 3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보죠. 18번. 여러분 18번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먼저 제시된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주셔야 돼요. 제시된 문장. 자, 그러면 제시된 문장에서는 일단 지칭어가 바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they죠, they. 자, 그들은 설치했다.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보시면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가 뭐 블라블라라고 알려진 장소에 설치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뭐로써 알려진 장소에다가 이제 설치를 했냐면 illegal crossings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 교차로 뭐 이런 정도. 불법적인 어떤 횡단로 이런 것들 지점. 그리고 put live video feeds 했는데 자 보시면은 그 카메라로부터 웹사이트 상으로 카메라로부터 어떤 생생한 그런 비디오 그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요런 거 데이 그들이 비디오 카메라 약간 불법 그런 횡단하는 지점 이런 데다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정답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mmigration reform, 이민 개혁이죠. 이민 개혁은 그래서 political minefield인데, 자 정치적인 그런 지뢰밭이다. 굉장히 이제 이민 개혁, 정치적인 지뢰밭이다. 바로 1번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고,
About the only aspect of immigration policy that commands broad political support is resolved to secure the U.S. border with Mexico to limit the flow of illegal immigrants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들로 지칭할 수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요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로 얘네들인지 다른 사람들인지를 한번 내용 봅시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about the only aspect of immigration policy 있는데 이민 정책의 아주 그 유일한 측면, 거의 유일한 측면. 근데 어떤 이민 정책이냐면은 broad political support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광범위한 정치적인 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민 정책의 거의 유일한 측면은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국경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라는 거죠. 근데 with 멕시코와의 국경이에요. 근데 뭐를 하면서 to limit the flow of illegal immigrants 하니까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멕시코, 미국 있으면 거기 많이 넘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일한 이민 정책의 측면은 바로 이제 여기 국경, 미국의 국경을 우리가 한번 안전하게 지켜보겠다,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다 이번에다 넣자니 불법 이민자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막 설치해. 글쎄요. 자, 그다음 내용 보죠. 텍사스 셰리프 또 다른 복수 대상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보안관들이죠. 텍사스 보안관들은 최근에 developed the novel use of the internet. 새로운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거죠. 뭐 하도록? To help them keep watch on the border 하니까 그 셰리프들이 그 국경을 지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감시하는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시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카메라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 citizens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를 설치한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아니죠. 시민들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who want to help monitor the border 하니까 그 국경을 감시하는 것을 돕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에 접속을 하는 거야. 카메라 설치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바로 텍사스 셰리프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는 이 사람들이 하고 시민들은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가상의 텍사스 디퓨티스에서 어떤 대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연락을 하는 거죠. 여기 뭐 멕시코 사람 떼거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 해설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1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를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 분명히 말했어요. 단락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ABC 단락을 먼저 보시면서 연결어라던가 지칭어라던가 필요하면 어떤 그런 내용, 흐름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 잠깐 볼게요. To rule an area that large인데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넓은 지역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죠. That large.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 앞에 뭔가 이게 넓다 이런 내용이 좀 언급이 돼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디냐 그 장소가. The Romans based in what is now Central Italy 이렇게 나는데 자 오늘날에 현재는요 이탈리아의 중심부예요. 이탈리아의 중부 지역인 곳인데 그걸 기반으로 한 건데 자 그 로마 사람들은요 needed an effective system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해서 정부 행정이라는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되게 이제 넓은 장소가 나오고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인들이 약간 이런 정부 행정의 그런 체계를 필요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자, B 보죠. Actually, the word civilization에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자, 보시면은 문명 그 자체, 문명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comes from the Latin word civis 해서 라틴 단어인 civis로부터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citizen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이전에는 적어도 civilization이라는 단어에 대한 언급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C번 보죠. Latin was the language of ancient Rome 이렇게 나는데 라틴어는 고대 로마의 언어였다. 자, 그러면 라틴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먼저 라틴어에 대한 내용이 좀 언급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civis라는 라틴 단어로부터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시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제시 문장이 여기 나왔네요.
예, 모든 문명.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모든 문명들은요. 자, government administration 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행정 이런 것들에 의존을 하고요. 아마도 어떤 문명도 자, 보시면 고대 로마보다 더 나은 그런 예시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고대 로마가 가장 좋은 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일단 civilization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짜고짜 A가 들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 일단은 civilization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B가 처음에 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 뜻을 의미한다 하면서 라틴어라는 것은 고대 로마의 언어였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로마의 영역, 로마의 영토는 지금 보니까 어디 지역이다? 자, from the Mediterranean Basin 하니까 말 그대로 지중해 분지로부터 그 다음에 영국의 일부 북부 쪽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Black Sea, 흑해 요 정도까지 뻗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로마의 영역을 얘기를 해줍니다. 엄청 넓네요. 그러니까 이 C번의 뒷부분에 언급된 부분이 뭐로 가야 될까?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B, 그 다음에 C, A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 문제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꼽았던 문제가 20번인데 물론 그 와중에 단서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선택지가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살짝 보도록 해보죠. 1번 From a unified perspective 하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런 통일된 관점으로부터 뭐 unified perspective 이런 단어들 좀 유심히 보시고 2번 in dynamic aspect 하니까 역동적인 측면에서 3번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 4번에 with accurate evidence 하니까 정확한 증거로 뭐 이런 뜻으로 나왔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쭉 마지막까지 흐름을 보면서 가보도록 해보죠. Over the last 50 years 자 지난 과거 50년간 all major subdisciplines in psychology have become more and more isolated from each other as training becomes increasingly specialized and narrow in focus.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핵심어 플러스 1차적인 흐름을 잘 잡아내셔야 되거든요. 좀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하위 학문 분야예요. 여러분 제가 디서플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훈련, 규율이란 뜻도 있지만 학문 분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위 분야들 요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디에 하위 분야냐면은 심리학, psychology. 심리학의 하위 분야들이 어떻게 됐냐면 점점 더 서로로부터 고립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합적으로 된 게 아니라 지난 과거 50년 동안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고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서로부터 근데 왜 그랬냐면요. 트레이닝 이런 어떤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전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굉장히 점점 더 초점이 좀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리학의 어떤 하위 분야들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서로 막 긴밀했다라고 하면은 지난 50년 동안 너 따로 나 따로 쟤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각각 전문화가 되어지면서 또 이제 굉장히 그 포커스도 점점 더 좁아진 거죠. 나는 여기만 할래, 너는 저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니까 느낌 오시죠?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흐름을 잘 잡아야 돼. As some psychologists have long argued 했는데 자, 볼게요. 일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오랫동안 주장을 했어. 일부 심리학자들이 뭐냐? If the field of psychology is to mature and advance scientifically. 자,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to mature, 좀 성숙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advance, 과학적으로 좀 발전을 하고자 한다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 심리학자들이 야, 우리 심리학 분야가 더 성숙해야 돼. 더 과학적으로 발전해야 돼. 그러려면 it's separate part. 자, 보시면은 각각 별개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 심리학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뉴로사이언스냐, 발달 심리학이냐, 인지 심리학이냐, 여러분 다 들어봤죠? 막 이렇게 무슨 심리학 많았었잖아. 이게 바로 이제 하위 분야들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별개의 그런 분야들이 must become whole
and integrated again.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겠고 다시 통합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게 바로 메인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원래 심리학이라는 것이 원래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념이었고 통합이 돼 있었었는데 지난 50년 동안 너무 각자 따로 국밥으로 놀았던 거지. 근데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좀 발전 좀 하려면 다시 원래대로 전체적으로 돼야 되겠고 통합도 이루어져야 돼. 이거잖아요, 맥락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으면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한번 가보죠. Science advances. 자, 과학은 발전해요. 과학은 발전해요. 자, 언제? Distinct topics becom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tegrated. 이렇게 났는데, 자, 과학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야. 과학은 발전해. 언제?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토픽들이겠죠. 어떤 별개의 그런 토픽들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합이 되어질 때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Under simplifying theoretical frameworks 하니까 이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틀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어. 각각 따로 국밥 갈 필요 없어.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심리학도 그래야만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보죠. Psychology of science. 자, 이런 어떤 과학의 심리학은요. will encourage collaboration. 자, 뭐를 장려할 것이냐? 협업을 장려할 것이다. Among psychologists from various sub-areas에서 그런 각각의 하위 분야, 다양한 하위 분야로부터 나온 이런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아까 나왔지만 발달 심리학, 인지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collaboration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할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help the field achieve coherence rather than continued fragmentation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야 여기서 the field라는 것은 psychology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 그 분야를 보시면 응집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줄 거라는 거죠. 지속적인 어떤 그런 분열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In this way, psychology of science는 might act as a template, 어떤 그런 모범 사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 for psychology as a whole 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전체로서의 그런 심리학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모함으로써 계속 나오고 있어요. By integrating under one discipline, 하나의 어떤 분야 하에서 통합을 함으로써 자, 근데 all of the major fractions or factions within the field에서 자, 그 분야 내에서의 어떤 그런 분파라던가 당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discipline 분야, 하나의 어떤 그런 학문 분야로서 통합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So it would be no small feat and of no small import if the psychology of science could become a model for the parent discipline on how to combine resources and study science, blah blah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표현이에요. No small feat. 그리고 of no small import 이렇게 나는데 import를 이 와중에 수입이라고 해석하셨으면 좀 곤란해요. important 아시죠? 중요성, 중요도란 뜻의 명사예요. 근데 no를 갖다 붙였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뭐뭐 한다라고 하면은 자, 만약에 뭐뭐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적은 공적이 아니다. 이거 해석 잘하세요. 전혀 적은 공적이 아니다. 뭐다? 큰 업적이다. 다시 말하면 그다음에 전혀 작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무슨 뜻이죠? 큰 중요성을 지닌다.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이런 어떤 과학의 심리학이 could become a model 어떤 모형이 될 수 있다면 근데 뭐에 대한 most apparent discipline인데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위 분야가 아니라 모 분야가 되는 거죠. 부모 분야.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래서 parent discipline에 대한 그런 모형이 될 수 있다면 뭐에 대해서 how to combine resources 하니까 자, 어떻게 그런 어떤 자료들을 combine, 합칠 것인가, 혼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study science,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금 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넣어서 볼게요. From a unified perspective인데 통합된 그런 관점으로부터 통합됐다. unifyed가 뭐하고 같은 표현이죠? integrating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as a whole 앞쪽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쪼개져 있지만 이거 다시 원래대로 통합하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1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어떤 답인 거예요. 근데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역동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역동적이다 이런 내용이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 전혀 아니고 4번 보시면은 정확한 증거인데 증거에 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면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에서부터 흐름은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그 흐름이 계속 일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네, 1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 국가직 영어 나책형 문제들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결과물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좋으실 수도 있고 조금 좌절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또 분석을 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지방직에서는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또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또 이제 개강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저랑 같이 하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또 지방직에서 또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는요 2023년도 국가직 영어 나책형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은 강의 그다음에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